자, 이제 운동을 하면은 육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해지는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크게 보면 육체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성인병 및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면역력 아까 이야기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능력 향상이라고 했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면역력에 큰 차이가 나는데요. 면역력이 왜 큰 차이가 나냐면은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면은 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열이 나요. 열이 나면은 체온이 올라가고요.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내 몸에서 땀이 나죠. 그 체계가 내 몸의 신진대사, 내 몸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내 몸에서 열이 난다는 거는 내 내부에서 어떤 일이 나고 있다는 거고, 내 몸에 열이 많이 나면은 위험해요. 그래서 왜 위험하냐면은 사람의 체온이 계속 위에서 높은 온도에서 유지되면은 뇌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려봤나요? 감기나 몸살이나 또한 어떠한 외부로부터 침입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프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체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체온이 올라가면 부모님들이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지근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기도 하죠. 약을 먹기도 하는데, 그러면 체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는 다른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체온 떨어뜨리기를 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서 너무 오래 지속돼서 일반 병실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이 아파가지고 체온이 너무 상승돼서, 그러면은 중환자실 가서 약 투여하고 그러는데도 계속 체온이 잘 안 떨어져서, 근데 선생님은 운 좋게 그렇게 높은 온도를 며칠간 유지했는데도 큰 후유증 없이 퇴원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가면은 뇌의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후유증이 생겨서 몸에 어떤 부위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땀이 나야 되는 거고, 땀이 나서 그 체온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와 싸울 때 열을 올려도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나쁜 세포가 계속 번식하는데 이거를 암이라고 하죠. 나쁜 세포 덩어리를 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불가능한 치료법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의 체온을 40도 이상 며칠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견디질 못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의 체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자위적으로 운동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우리 몸을 튼튼하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은 비만이 예방돼요. 비만이란 등치가 크고 뚱뚱한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비만이란 단순히 뚱뚱한 것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는 지방이 많은 걸 이야기해요. 씨름 선수들 등치 이만하고 체중도 막 130kg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는 비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의 제일 바깥쪽 살결을 지방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근육을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뼈, 그 다음에 치아 이런 거는 무기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비만은 지방이 많은 거예요. 지방이 많은 거. 그런데 얼마나 많냐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분 중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의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 중에서 1개 반 정도까지는 적당량이고요. 그것보다 많으면은 비만에 가깝다고 하는데 뭐 20%, 30% 이렇게 되면은 30% 이렇게 되면은 위험한 비만이에요. 다른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운동을 하면은 기름, 지방이 빠지고 단백질의 근육의 양이 늘어나요. 근육의 양이 늘어나서 건강해져요. 근육의 양이 늘어나면 힘이 세지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몸을 구성하는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 뼈를 튼튼해요. 운동을 해서 몸을 움직여주면 뼈 안에 차는 뼈 속을 채워넣는 영양소인 무기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선생님보다 더 많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무기질이 부족해서 내 몸속에 있는 무기질을 빼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뼈 속에 있는 무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질을 빼쓰기 시작하면은 뼈에 구멍이 막 나는데 이게 뼈에 구멍이 난 게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 구멍이 난 게 아니라 뼈가 있으면 뼈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요. 요거를 골다공증이라고 해요. 근데 운동을 하면은 그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성인병 및 합병증이에요. 자, 성인병은 뭐냐면 주로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서 성인병인데요. 요즘은 이 성인병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병을 보면은 합병증은 뭐냐면은 어떠한 병에다가 다른 병이 더해지는 것. 이걸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합병증의 주 원인은 X대사 증후군이라고 해서 X대사 증후군이 뭐냐면은 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해서 X라는 표현으로 했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병이 생긴다 해서 X대사 증후군인데요. 요건 간단히 내가 X대사 증후군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간단히 체크하는 거는 허리둘레. 허리둘레가 100cm에 가까우면은 X대사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허리둘레가 100에 가깝지 않겠죠. 선생님은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하는 편이라서 선생님 허리둘레는 80cm가 조금 안 돼요. 80cm가 조금 안 되는데 요거를 계속 몇 년간 성인이 돼서도 80을 넘기지 않고 그 이하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X대사 증후군은 다른 병을 유발시키는데 큰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X대사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둘레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당뇨병은 뭐냐면은 소변을 봤는데 소변에서 당이라는 여러분 사탕 있죠. 그런 단맛을 내는 그런 성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는 당이라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걸 잘게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잘게 쪼개서 결국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는 어려운 말로 육탄당이라는 성분으로만 흡수가 돼요. 근데 거기서 육탄당이라는 그 당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고 소변으로 버리면 우리 몸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영양소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리면 심한 경우 길을 가다가 쓰러지기도 해요. 갑자기 내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네, 차가 멈추듯이 사람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당뇨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당뇨병 환자 중에는 항상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키트를 예를 들어서 위험한 경우 배에다가 찔러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 이 호르몬은 운동을 하면 인슐린 분배가 늘어나고 그걸 해서 그래서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매일 30분 이상의 운동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요. X대사는 고혈압. 고혈압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눌러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 몸이 뚱뚱해지면 비만에 걸리면 고혈압이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몸에 생기는 지방 덩어리를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물론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쌓인 콜레스테롤은 대체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그러면은 비만도 유발하고 고혈압도 유발하고 그 다음에 혈관을 청소해줘요. 달리면 혈관 속에 이 콜레스테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혈관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꾸 쌓이니까 좁아지겠죠? 그래서 요게 혈관이 막히는 수가 생기는데 이거는 여러분 혹시 삼겹살 구워 먹고 오랫동안 후라이팬을 그냥 두면은 거기에 무슨 색깔로 변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얀색 기름으로 거기가 굳어지죠. 근데 우리 몸에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이 그런 역할을 해요. 들어갈 때는 음식으로 들어갔는데 혈관벽이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녹지 않겠죠. 그 삼겹살 판에 붙어있는 지방을 녹이는 방법은 다시 가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려면 그렇게 가열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몸을 가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아까 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네, 체온이 올라가서 우리 몸을 뜨겁게 만드니까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저하고 혈관도 청소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육체적으로 면역력 향상, 비만 예방, 성인병 및 합병증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동영상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육체적 건강 말고 두 가지 더 있었죠?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이렇게 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지 사회적으로 건강되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동영상이 끝이 나면 오늘 배웠던 내용이 건강이란 뭐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배움 노트에 적고 운동을 하면은 육체적으로 왜 건강해지는지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배움 노트의 정리입니다. 동영상을 여기서 멈추고 배움 노트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다음 체육 시간에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해지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움 노트 정리 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